안녕하세요. 커피타로 강사 이수선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아르카나의 코드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카드는 시종, 기사, 여왕, 왕이 4개의 슈트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1의 성공률을 본다면 왕, 여왕, 기사, 시종 순이겠죠. 결과에서 왕이나 여왕 카드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기사는 왕이나 여왕이 나왔을 때보다 성공 확률을 낮게 보며 기사는 움직이는 사람이므로 무엇이든 앉아서 쉽게 얻어지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시종은 학생, 일이나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 사회초년생, 메시지 전달, 심부름꾼 등의 키워드를 갖습니다. 어른일 때는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이나 정보 부족,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있으나 비현실적이겠죠. 그래서 시종은 부족하거나 순수한 사람으로 서툴거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학생이라 읽습니다. 지팡이의 시종은 두 손으로 꼭 지팡이를 잡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란색 옷과 신발이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뒤의 황무지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빨간 망토는 열정을, 지팡이의 싹은 그가 하려는 모든 일이 희망적임을 말해줍니다. 지팡이 코드카드의 옷이나 망토에는 부활, 재생력을 의미하는 도마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종의 옷 도마뱀은 쭉 편 상태로 나오고 기사와 왕은 도마뱀이 둥근 형태, 즉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일의 완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팡이 시종의 일의 완성도는 왕의 일의 완성도보다 떨어지겠죠. 컵의 시종은 화려한 옷이 눈에 띄네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그는 예술이나 연예인 쪽에 기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뒤에 보이는 바다가 일렁이는 것으로 봐서 감정의 기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예능 감각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연애에서는 바람둥이 기질로 읽을 수 있습니다. 컵을 바라보는 시종의 모습은 그가 감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의 시종에서는 구름의 모양, 나무의 모습, 시종의 머리카락에서 동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 두 손으로 검을 쥐고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 같은 시종의 자세는 민첩하고 예민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전의 시종은 두 손으로 동전을 받쳐들고 있습니다. 주변 배경이 여유로운 걸로 봐서 일찍이 어느 정도 성공의 결실을 이룬 상태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공은 그가 성실하고 신중하며 안정적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는 왕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실전에서 움직이거나 메신저 역할, 선동가 기질이 있으며 모험을 즐깁니다. 애정에서는 말을 타고 있다 보니 머물지 않는 사람, 당장 결혼하지 않는 사람, 결혼해도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읽습니다. 항상 불안하며 일만 버리고 오지랖 넓으며 인내와 끈기가 부족, 성급하며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사 카드는 활동성, 배짱, 모험, 추진력, 적극성, 변화 등의 키워드를 갖습니다. 시종이 어리고 미숙한 이미지라면 기사는 젊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함과 고집스러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타고 있으니 여행이나 이동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팡이의 기사에서 앞발을 들고 있는 말과 투구에 달려 휘날리는 깃털은 그의 활동성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동 성향이 강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원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컵의 기사는 프로포즈 카드라고도 합니다. 감정을 의미하는 컵을 들고 머리에는 날개를 단 투구, 흰 백마, 물고기가 그려진 갑옷, 감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강줄기까지 돌격하는 듯한 지팡이 기사와는 달리 컵 기사의 말은 느긋하게 가려는 듯 합니다. 이 카드는 좋은 관계, 파트너, 초대, 제안 등의 의미를 부정적으로는 유혹, 능숙, 교활한 등의 키워드를 갖습니다. 검의 기사는 지팡이 기사보다 더 저돌적인 모습에 검까지 들고 있습니다.
물불 안 가린다는 표현이 딱 떠오르네요. 긍정적으로는 빠른 판단과 민첩성, 대범하다고 읽고 부정적으로는 싸움, 사고, 분노 조절 장애 등을 의미합니다. 동전의 기사 카드에는 침착해 보이는 검은 말이 서 있네요. 투구의 깃털이 초록색 나무를 연상시키니 열정은 이때 생각이 많아 신중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인내심, 책임감, 계획성을 의미하고 부정적으로는 너무 느긋하여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란색 배경이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게 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길 것 같습니다. 여왕 카드는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따뜻한 리더로 포용적이고 친근한 지도자, 신뢰의 리더십, 여성적이라는 키워드를 갖습니다. 킹 카드에 부족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여성성을 가짐으로 자식, 돈, 연인으로 인한 근심과 스트레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퀸 카드를 뽑으면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남자가 퀸 카드를 뽑으면 대표까지는 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팡이의 여왕 카드는 커리어 우먼을 나타냅니다. 체격부터가 지팡이 왕과 겨룰 수 있고 다리를 벌리고 앉은 모습도 당당해 보입니다. 지팡이 여왕은 해바라기 꽃을 들고 있음으로써 지팡이 왕의 단호하고 강해 보이는 이미지에 따뜻한 면까지 있음을 의미합니다. 능력과 포용력까지 있는 팔방 미인이라 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읽을 때는 그러한 장점을 역으로 보는 사기, 속임수 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의미하는 물로 둘러싸인 채 아이 모습이 새겨진 의자에 앉은 여리여리해 보이는 컵의 여왕은 뛰어난 직감과 모성애를 가졌습니다. 타로 카드 중 유일하게 뚜껑이 닫힌 화려한 이 컵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으로 읽을 때는 고집스럽고 예민하며 신경질적이라 읽습니다. 검의 여왕은 하늘의 새 한 마리가 의미하듯 외롭고 독립적인 인물입니다. 지팡이 여왕보다 훨씬 풍채가 좋은 그녀는 왼쪽 손으로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듯하며 오른손으로는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베어버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한 성격의 독신녀, 미망인, 이혼한 사람으로 읽습니다. 돌 의자 밑에 아이는 불임으로 읽을 때도 있습니다. 동전의 여왕은 배경 자체가 무척 풍요롭고 여유롭습니다. 타로 속 자연은 모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 카드 자체가 모성애, 출산, 금전적, 정서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염소나 토끼는 다산을, 장미, 덩굴은 긍정적 미래를 상징합니다. 굳이 부정적으로 읽는다면 여왕이 동전에 집중하느라 주위를 보지 못한다는 점과 의자 및 아이의 모습에서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카드는 일에서의 성취, 최고의 자리, 성숙한 지배자,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자, 정점, 남성적이라는 키워드를 갖습니다. 단점이라면 독선적, 아나무인, 독불장군으로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나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킹카드를 뽑으면 남이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팡이의 왕은 지도자 카드라고도 합니다. 불의 성질을 가진 지팡이를 들고 꼬리를 무는 도마뱀이 그려진 망토와 의자는 그가 강인한 지도자로서 비상한 머리와 이성적 판단을 하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강인한 지도력은 독선적이라 외로운 독불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마뱀 한 마리는 그의 지지자를 의미합니다. 일렁이는 바다 위에 앉아있는 컵의 왕은 불안한 듯 곁눈질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읽을 때는 마음이 넓거나 감수성이 풍부하여 예술적 방면의 소질을 의미하지만 부정적으로 읽을 때는 음주 가무에 빠졌거나 감정 기복이 심함, 우유부단함으로 읽힙니다. 검의 왕은 마른 얼굴이 그의 예민함을 보여줍니다. 검 자체가 이성적, 논리적,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니 검의 왕은 이런 면에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주의, 카리스마,
가부장적, 권위적. 아버지 모습이라면 지배적인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전의 왕은 딱 보아도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남자로 보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조건을 따지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자입니다. 도움을 청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거나 마음에 들어야 돈을 쓰는 타입입니다. 그의 신발을 보면 우여곡절도 있고 걸어온 길이 험난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타로에 관한 책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도 많지만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원카드 리딩이 아닌 앞뒤 보조 카드에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생기는 차이인 듯 합니다. 타로를 해석할 때는 리더가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란 다양성이 있는 만큼 부정적 카드를 뽑은 상담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미술치료나 도용심리 상담은 그림을 그려 빠른 시간 내에 무의식과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타로 또한 뽑은 카드 그림을 해석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미술치료나 도용심리학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타로는 점술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타로를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상담가로서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마이너 카드, 핍 카드와 코트 카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셔플과 스토리텔링에 관한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